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6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원피스 1156화의 제목은 아이돌이고,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록스가 필요로 했던 2개의 악마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록스 디지백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 필요로 했던 2개의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중 첫 번째는 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근원적인 비밀과 맞닿아 있는 사람 열매 모델 니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록스는 자신의 계획에 전설의 악마의 열매 2개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사람 열매 모델 니카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 단순한 초인계가 아닌 신의 이름을 가진 동물계 환수종 열매이며 작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록스가 공백의 100년과 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그 대척점에 있는 조이보우와 니카의 전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계의 왕이 되려는 그의 계획에 이보다 더 상징적이고 강력한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록스가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거인족의 나라 엘바프는 바로 이 태양신 니카를 전설 속 신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따라서 록스가 엘바프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2번째 열매 때문만이 아니라 니카 전설의 근원지 중 하나로서 그곳에 숨겨진 정보나 힘을 노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록스가 니카 열매를 확보하여 자신의 계획에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그의 야망에 부합하는 이론은 록스 자신이 직접 니카 열매를 먹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왕이 되려는 자가 스스로 태양신의 힘을 손에 넣어 기존의 신을 대체하는 것은 그의 계획에 완벽한 정당성과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뿐만 아니라 해방이라는 서사를 독점함으로써 피지 배층의 지지까지 흡수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희망과 자유라는 가치 자체를 정복의 도구로 삼으려는 지극히 마키아벨리적인 발상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록스가 니카 열매를 자신이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게 먹여 자신은 또 다른 핵심적인 힘을 운용하는 이원 체제를 구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엘바프의 왕 하랄드에게 다른 전설의 열매를 먹이려 했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략적 구상입니다. 록스는 자신과 대등한 수준의 파트너를 만들어 로저와 가프의 연합조차 압도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창출하려 했을 것입니다. 록스의 계획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엘바프의 국왕이었던 하랄드가 그 열매를 먹어야만 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록스는 하랄드 왕이 그 열매를 먹어야만 그 열매가 가진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록스가 악마의 열매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열매의 능력이 사용자의 타고난 자질과 결합될 때 비로소 극대화된다는 시너지 효과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랄드 왕은 거인족 중에서도 손꼽히는 강자이자 록스와 대등하게 패왕색 패기를 부딪힐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록스는 이 열매의 능력이 거인족의 거대한 신체와 하랄드의 강력한 패기와 결합될 때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낼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는 록스의 계획이 단순한 힘의 축적이 아니라 각 요소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최적화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고도로 정교한 전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록스는 평화주의자였던 하랄드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의 아들인 어린 로키를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강압적이고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는 하랄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를 자신의 계획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만들려 했던 록스의 냉혹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원피스 1156화에서 록스는 하치노스에서 동료들을 모으고 성지를 파괴하기 위해 엘바프는 매우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한마디는 엘바프의 서사적 중요성을 근본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엘바프는 더 이상 우소빛 꿈의 장소나 강력한 전사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엘바프 편 전체를 세계 권력의 균형을 뒤흔들 비밀이 숨겨진 장소로 제정해야 합니다. 록스는 자신의 계획에 2개의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엘바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특히 엘바프의 왕 하랄드가 그 열매를 먹고 자신의 계획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이번 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정보입니다.
전설적이라는 열매의 새로운 분류와 특정 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팬덤을 들끓게 했습니다. 록스가 직접 열매를 먹는 대신 하럴드에게 권했다는 점은 그가 이미 다른 열매를 먹었거나 혹은 검은 수염과 같은 특이 체질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록스의 계획의 마지막 조각은 갈레이라 거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용어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결정적인 단서로 여겨지며 팬덤을 흥분시켰습니다. 팬 커뮤니티는 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여러 미스터리와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이론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종합하면 갈레이라 거인은 엘바프 출신의 고대 거인 조선공들로 워터7에서 조선 기술의 전통을 세우고 고대 병기 플루톤을 건조한 장본인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1156화의 폭로는 갓벨리 사건의 전모에 대한 팬들의 기대를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팬들은 이제 록스가 무엇을 얻으려 했고 어떤 자산을 확보하려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는 엘바프 편을 세계의 가장 깊은 비밀이 묻힌 진원지로 변모시켰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과의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마련했습니다. 원피스 1156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가프의 폐왕색 패기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하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의 아들인 드래곤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우선 혈통적 연관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가프는 로저와 거대한 폐왕색 패기 파동을 일으키며 격돌한 사실이 확인된 세계관 최상위권의 패기 사용자입니다. 팬덤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패기가 유전적 특성을 띨 수 있다고 보며 아들인 드래곤 역시 아버지의 잠재력을 물려받아 최고 수준의 패기를 구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드래곤이 루피나 가프처럼 단순한 주먹으로 싸우는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몽키디 가문 특유의 본능적인 전투 방식과 강력한 패기가 결합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게다가 드래곤이 날씨와 관련된 특히 바람이나 폭풍을 다루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일 것이라는 추측은 작품 초반부터 이어진 가장 유력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그가 등장했던 로그타운이나 그레이터미널 같은 장소에서 항상 격렬한 기상이변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소년 만화에서 아들들은 아버지의 강함에 더해서 자신의 능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가집니다. 이 상태로 드래곤이 등장한다면 드래곤은 가프의 강함을 초월하는 괴물급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아버지 가프가 검은 수염에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드래곤이 등장하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록스가 2개의 열매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원피스 세계관의 근본적인 법칙, 한 사람은 하나의 악마의 열매밖에 먹을 수 없다는 대전제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록스 디지백이 바로 티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혈연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록스 역시 아들과 같은 유형의 신체나 특수한 혈통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록스가 2개의 열매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단순히 2명의 강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힘을 자기 한 몸에 흡수하여 진정한 의미의 신이 되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계획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거대한 유산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록스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그의 혈통을 이은 자가 그 의지를 계승하여 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록스의 이영희 신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